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제 마음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질환 이야기로 어려운 말 알아들으려 고생할 것 없이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제가 늘 환자분들을 위해서 명절에 제발 응급실 갈 일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잔소리 영상을 찍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한마디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명절 음식이죠. 평소에는 식이요법 잘 하시던 분들이 명절이라는 복병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평범한 식사를 한 번이라도 하고 싶으시니까요. 지난주부터 이번 명절에 이런 거 좀 먹으면 안 돼요 하는 질문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꾸준히 잔소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매일 앵무새처럼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하는 게 싫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찍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명쾌한 최 원장 잔소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예전 명절 영상을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잔소리 대마왕에서 내려오고 싶은데 올해 이렇게 소프트하게 넘어가고도 사고 없이 명절 잘 지내고 복귀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매번 똑같은 소리 한다는 말을 듣거나 말거나 명절마다 찐하게 잔소리를 해댈는지 이번에 한번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야 뭐 매일 환자 진료에 바쁘니까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정신없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안 그래도 LA에서 오셔서 진료를 받던 환자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LA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불안해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엔 명쾌한 최 원장 유튜브 조회수가 좀 주춤거린다 싶은데요. 물론 제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야기만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골라서 했나보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점을 잡아보니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 뭔가 유튜브의 흐름이 달라요. 유튜브 피드에 뜨는 것들 중에서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명쾌한 최 원장의 영상은 그런 사건 사고 뉴스에 다 덮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고 힘든 상황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바쁘게 살 때는 이렇게 저렇게 버팁니다. 그런데 명절에 시간 여유가 나면 오히려 이런저런 상념이 마음을 뒤흔들고 번뇌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시간 여유가 나고 몸이 바쁘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하고 몸도 더 아프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시국이 불안하다 보니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막강해서 이번 명절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저도 알러지 대마왕이다 보니 걱정을 사서 하고 있는 팔자인 것 같습니다. 지독하고 압도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늘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유스트레스라고 하죠. 마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강하게 단련하는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요령을 익히면서 점점 더 강한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모든 알러지의 시발점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했었는데요.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모든 문제가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트레스만 원망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뭔가 모르는 프로그램 속에서 내가 강하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약하고 아픈 것도 힘들었는데 공부를 해야 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게 되고 환자 보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니 그것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시련이었고요.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이유와 목표가 됐습니다. 진료도 마찬가지죠. 그냥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제가 치료를 잘 못해도 어디 다른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더 좋은 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질수록 차원이 다른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상한선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을 더 잘하게 될수록 더 어려운 미션이 나오고 더 무서운 빌런이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전 같았으면 너무 어렵고 괴로워서 벌써 포기하고 주저앉았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웃으면서 버티게 되고 별일도 아닌 것으로 넘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늘어난 거죠.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고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전혀 스트레스를 겪지 않은 것보다 우리에게 더 이롭습니다. 적절한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혀 시련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딜런 토마스라는 시인이 말하길 유년기를 불행하게 보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유년기를 지나치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라고요.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 중에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치료 한번 하면 뭐가 또 튀어나오려나 싶어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두려웠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시련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남들 편하게 사는 것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인생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경험 때문에 오히려 주위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유능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제 젊은 시절 연두부가 됐던 인생에서 탈피를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주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쁘고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완벽하게 하면,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하면, 내가 더 꼼꼼하게 챙기면 나쁘고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운전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내가 사고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무사고 인생이 될 수 있나요? 이 세상이 나 하나 사는 곳도 아니고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일만 골라서 딱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의 차이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건, 사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재밌는 것은 저는 제가 사건, 사고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어떻게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좌절하고 차라리 푸념을 했으면 했지,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이 어려움을 감내를 하고 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 타이밍에 제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절대자 앞에 주저앉아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징징거리면서 푸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나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내 입 밖으로 내뱉었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은 울고불고 징징거렸으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이런 방향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오늘의 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뭔가 이것을 견딜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이만하면 됐다 싶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또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다시 바꾸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더 강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돌부리를 건너가고 때로는 언덕을 넘고 어떨 때는 산을 넘어가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해낼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점점 나아지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괴로웠던 것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자, 누구는 그저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나오는 효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만의 비밀을 내뱉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죠. 물론 고백은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비밀을 털어놓고 나면 억눌린 기억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말로 옮겨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면 뇌의 활성이 편도체에서 전두엽 피질로 이동하면서 감정이 정리되고 생각이 집행되기 시작한다고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앞에 놓고 말해도 좋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쁜 인형을 앞에 두고 말해도 좋습니다. 큰 나무를 보고 절을 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발 아래에 있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들 새해에 뜨는 태양을 보며 혼잣말을 하듯이 말입니다. 어쨌든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속사정, 마음속에 묻어놓은 이야기를 터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무엇을 놓고 말해도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자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매일 제가 믿는 그분 앞에 저의 일상을 미주알고주알 보고합니다. 오늘도 명절에 무슨 영상을 찍어야 하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도 민망하다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냥 머릿속에서 번뜩 올라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을 띄워봅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지치신 분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기댈 곳이 없어서 괴로운 분들, 종교를 막론하고 제일 높다고 생각되는 그분께 기대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저도 너무 많이 아픈 분들, 제 수준을 확 뛰어넘을 것 같이 너무 과하게 아픈 분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보고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맡겨놓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치료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매일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그분과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2025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는 재충전하고 새해 구상도 업그레이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사히 잘 귀환하시고 사건 사고 없이 몸 건강히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